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를 좀 완료를 해보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개형도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한번 우리 어제 했던 것보다 쫙 한번 정주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어제 뭐부터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제일 처음에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부터 했다고.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요? 첫 번째, 직접 일일이 다 대입해서 점을 찍는다. 이런 방식이 있다고. 근데 이거는 진짜 해보니까 말도 안 되고 이거 언제 다 집어넣어? 이렇게 되는 거였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저걸 좀 한눈에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얘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정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래프라는 게 생겨먹기로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증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알면 대충 개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증가 감소를 먼저 약속을 하자라고 얘기했고, 증가는 한글로는 오른쪽 위 이렇게 얘기했고요. 감소는 오른쪽 아래 이렇게 얘기했었다고. 아래. 그래서 방향으로 보자면 이렇게가 증가, 이렇게가 감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거 좀 영어로 되게 멋있게 얘기했었는데, 그죠? 자, 그 멋있게 얘기한 걸 내가 어저께 물어봤다고 누구한테. 그때 대답을 못한 친구 한 명 있었어. 그쵸? 그 친구한테 한번 다시 물어보게. 승호야, 증가가 뭐예요? 영어로. 네.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x1, x2에서 x2가 더 커요. 그러면 fx1과 fx2. 여기서 부등호의 방향을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x가 더 크다고? 증가인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쪽이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증가 이런 얘기였고, 함수 그래프로 보자면 여기가 x1, 여기가 x2면 x2가 더 크다는 얘기는 얘가 오른쪽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로 간다는 얘기는 오른쪽에 있는 함수값이 더 크다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른쪽 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반대로 감소는 반대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증가 감소를 알면 그래프가 다 결정이 되는데, 그럼 저 증가 감소를 어떻게 찾냐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를 이용해서? 도함수를 이용해서 찾았다. 그래서 요 f'x가 양수면 fx는 뭐합니다? 증가합니다. 그리고 얘가 음수면 감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도함수의 부호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 이런 게 있었고, 그 중간에 잠깐 사이드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반대로 fx가 증가할 조건 혹은 감소할 조건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fx가 증가하면 도함수로 해석할 때 f'x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부르는 게 맞지만, 여기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된다?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쪽이 감소한다 라고 하면 얘는 도함수로 해석할 때 반드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잠깐 사이드로 있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증가 감소를 우리가 판정하는 건 결국엔 도함수의 부호를 판정해야 되고, 기본은 이거였다. 만약에 내가 f'x가 3x 제곱 빼기 3이었다 라고 한다면 이 친구의 부호를 판정하는 방법은 일단 뭐 되는 지역을 찾는다? 0 되는 지역을 찾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x제곱은 풀마 1이 나오고, x제곱은 1이니까 x는 풀마 1이 나오고, 우리는 표를 하나 그렸었죠. 그래서 x에다가 누구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또 하나는 1을 대입해서 f'x의 부호를 조사할 예정이에요. 자, 여기가 f'x입니다. 자, 그럼 f'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뭐가 되고요? 0이 되고요. 1을 대입해도 0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 이 사이의 부호들은 그 사이에 적당한 값을 넣어서 판정을 하면 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이 사이에 0 같은 거 넣어보면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고요. 여기보다 좀 큰 2 같은 거 넣어보면 여기는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이렇게 이제 도함수의 부호를 대입해서 찾으실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친구의 부호가 양수라면 fx는 보다 오른쪽 위로 증가한다. 그리고 얘는 감소한다. 얘는 증가한다. 그래서 증가, 감소, 증가를 다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뭐였냐면 극대 극소라는 걸 배웠죠. 극대 극소. 그럼 극대 극소가 뭐였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 동네 최대값, 우리 동네 최소값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래프가 슈아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서 우리 동네는 내가 제일 최대값이고 내가 제일 최대값이니까 이런 친구들을 극대라고 했고, 그리고 요런 친구들을 우리는 극소라고 불렀다. 그리고 얘네들에 대해서 디테일한 정의도 한번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얘네들은 연속일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미분 가능성도 사실은 상관이 없다. 미분 불가능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상수함수에서도 정의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이건 약간 사이드 메뉴고, 실제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입장에서 극대나 극소를 판정할 때 극대라는 것은 얘가 뭐 하다가 오른쪽 위로 증가하다가 얘가 감소하는 이런 상황이 될 때 극대가 되고,
지금처럼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이런 상황에서 극소가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fx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극대는 증가하다가 감소, 극소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더라.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물론 이 함수 fx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걸 어디서 관찰해 보면 f'x에서 관찰해 보면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이 지점을 찾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얘를 샘플로 들자면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이 지점에서, 즉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얘는 무슨 값을 갖게 된다? 극대를 갖게 된다. 그리고 1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이 지점에서 무슨 값을 갖게 된다? 극소를 갖게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누구만 구하면, 극대값, 극소값만 구하면 누구를 그릴 수 있었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다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자, 이거는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취향이 좀 갈리는 게, 우리가 이렇게 표를 그려서 부호를 판정할 거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증감표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판정할 거냐, 아니면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부호를 판정할 거냐, 이런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고 했고요. 사실은 저는 그래프 쪽을 좀 권장을 하지만 이 표도 사실 나쁜 방법은 아니다. 뭐 좀 번거롭긴 하지만 저것도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서 만약에 똑같은 상황, 즉 f'x의 3x 제곱 빼기 3의 부호를 판정을 한다고 하면,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만 잘해도 부호를 좀 쉽게 판정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요거를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 1. 그러면은 부호는 x축 위에 있는 게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그러니까 이 풀마풀이 그냥 바로 그래프에 써있다. 풀마풀 이렇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무슨 값? 극대값 가질 거고, 1에서 무슨 값 갖는다? 극소값 갖는다.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좀 더 쾌적하게 그리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서 실제 fx가 어떻게 생겼을까를 그 밑에다가 그려보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극대값이 있을 거고 1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극소값이 있다고 하면 그 개형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지 않겠냐, 이게 fx의 개형 아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게 한 세트가 되고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 보이는 f'x라는 이 친구가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잘 돼서 그래프로 그려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밑으로 가는 그래프를 그리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방법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 도함수가 조금 이렇게 홀수 차수일 수도 있지만 짝수 차수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조금 했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도대체 이렇게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서 판정하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저께 일단 0되는 지역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최고창의 부호가 플러스다 인 경우는 무조건 무한대로 폭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가지고서 그릴 때는 거꾸로 내려오면 된다. 쭉 내려와서 2에서 0이 되게 만들면 되는데, 2에서 이렇게 짝수 찼으면 어떻게 한다? 튕긴다. 그리고 1에서 또 0이 되면 되는데 홀수 찼으면 통과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고, 그럼 이게 이제 f'x의 그래프의 개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될 거니까, 실제 여기서 0이 되는데 감소해서 증가로 바뀐 이 지점이 극소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0이기는 하지만 부호가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극값 자체는 아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지점을 포인트로 잡는다고 하면, 얘가 마이너스니까 fx는 극소값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감소하고 있을 겁니다. 얘는 감소,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2에서는 잠깐 기울기가 0이 되는 거거든요. 2에서는 기울기가 0이 돼. 그런데 증가하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증가해서 기울기가 0이 됐다가 다시 얘를 통과해서 증가하는 이런 형태로 fx의 그래프가 결정이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4차함수에서 좀 나중에 많이 쓰이게 되는 삼중근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됐을까요? 그러니까 리뷰만 좀 했습니다. 요 세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고1 때, 1학기 때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했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오늘 푸는 문제에서 중간 계산으로 등장할 예정인데, 의외로 여기를 조금 까다로워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서 먼저 퀴즈처럼 한번 내주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제가 드릴게요. 지금 33분이니까 세 문제면 한 문제당 3분? 9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이 세 문제를 지금부터 한번 풀어볼 거고요. 네, 시작. 어디든 풀이는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서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알파는 0과 1 사이에 있고 베타는 1보다 크다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이런 거고요. 얘는 두근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해라. 얘는 3차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게 하려는 A의 범위는 뭔가요? 이렇게 세 개거든요. 자, 일단 시간 한번 드려볼게요. 시작. 혹시 전혀 기억이 안 난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공식은 적어 놓을게. 이거 잠깐만, 그냥 내가 해주는 게 낫나? 그래도 한번 시켜볼까 하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를 그래, 이건 뭐 그냥 합시다. 혹시 이런 거 기억날까? 지금 여기서 하는 문제가 시험에 진짜 잘 나오거든요. 학교에서는 거의 한 문제 무조건 나오는 문제인데, 무조건 나오는 걸 알면서도 많이 틀리는 문제기도 하거든요. 뭐 계산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자, 이런 내용이 아마 있었어요. 그죠? 그냥 같이 할까요? 좀 분위기가 좀 약간 애매한데? 자, 이거 뭐예요? 근의 분리. 어떤 것이 좀 기억나실까요? 자, 그럼 이거는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하나 있다고 쳐봐.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근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할 때 A의 범위를 구해라.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풀죠? 서로 다른 두근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솔직히 알아야 된다. 그치?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판별식 사용합니다. 그죠? 판별식을 딱 사용을 해서 판별식이 누구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러면 얘는 서로 다른 두근을 가져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두근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두 근이 존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두 근이 어떻게? 특정한 값보다 무조건 커야 돼. 혹은 특정한 값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 이런 옵션을 더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치가 그냥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1보다 무조건 두 근이 커야 돼. 혹은 1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돼. 아니면 뭐 두 근 사이에 1이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위치를 분리해 줄 때 판별식뿐만 아니라 뭔가 추가적인 옵션을 더 걸어서 여러분들이 그 조건을 맞춰주는 게 근의 분리거든요. 이해됐어? 자, 근데 그걸 할 때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저 조건을 외우고 있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걸 풀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상황을 일단 함수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요. 첫 번째. 그리고 나서 판별식뿐만 아니라 대칭축하고 함수값을 이용해서 저 상황의 조건식을 그래프 보고서 좀 찾아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래. 여기 보이는 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두 근이 모두 1보다 컸으면 좋겠어. 클 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조건을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여기 보이는 이 방정식을 함수로 만들어. 얘를 fx다 이렇게 이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함수로 만들면 얘는 최고창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게 이제 fx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방정식에서 그는 이 fx랑 x축하고의 교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 x축하고 만나는 부분을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놔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얘네들이 누구보다 컸으면 좋겠다? 1보다 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알파 베타가 1보다 컸으면 좋겠으면 1이 좀 이쪽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알파가 1보다 크고 베타도 1보다 크다. 이렇게 세팅이 된 거지.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야? 일단 판별식은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 이거 써주면 되고요. 그죠? 두 번째는 대칭축을 잡아주시면 돼요. 대칭축. 대칭축은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축이고요. 요거는 x축 기준으로 보시는 거죠. X축. 이 대칭축은 누구보다?
1보다는 좀 오른쪽에 있으니까 대칭축을 구하셔서 누구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이렇게 잡아주면 될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함수값 1이라는 함수값을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F1은 뭐다? 이 X축보다 위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F1은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이런 조건으로 우리는 연립을 시켜서 저걸 만족하는 A값을 찾는다. 이렇게 쓰는 걸 근의 분리라고 하거든요. 이 내용 좀 기억날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이것만 다시 해볼까? 여러분들, 자, 요거 한 번만 잘 봐보세요. 저 세 개 한번 정리를 해줄 테니까, 요거 두근이 1보다 클 때하고 1보다 작을 때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요거 한 번만 정리해 줄 테니까, 요거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샘플을 잡아줄게요. 자, 여기서 똑같이 두근이 있는데 얘가 이제 1보다 클 때, 방금 전에 했고요. 클 때, 작을 때하고, 그리고 두근 사이에 1이 있을 때, 이거를 구분하는 아주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하나 있거든요. 요거를 먼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개하고 얘하고 결이 좀 많이 다르다는 걸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야.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아까 똑같이 얘기한 것처럼 저 2차 방정식의 근이 1보다 크다 작다 혹은 사이에 1이 있다를 얘기를 하려는데, 제가 이 아이를 fx로 놓고 이 상황을 좀 맞춰서 일단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예정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기준이 되는 숫자가 1이죠.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이런 말이 있잖아. 그럼 이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함수값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잖아요. 그럼 이 함수값의 부호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 극과 극으로 갈리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F1이 0이다 라는 상황을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만약에 양수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래프로 해석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을 넣었을 때 이 값이 X축보다 위쪽에 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참수를 그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최고차항이 양수인 이 참수를 그린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거나 혹은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F1이 양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하나가 나오거나 혹은 왼쪽으로 가는 이런 애가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되지. 그런데 얘는 좀 차이가 뭐냐면, 이 점을 지난다 하더라도 꼭 이게 X축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럼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럼 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F1이 0보다 큰 상황에서 누가 보장이 돼야? 판별식이 양수인 게 보장이 돼야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두 개의 근이 생기거나 혹은 반대쪽에서 두 개의 근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상황이 몇 개로 갈려? 두 개로 갈립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그림이 가버리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이 다 뭐보다 커버려? 1보다 커버리죠. 그런데 이게 반대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두 근이 다 어떻게? 1보다 작아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가릴 때 우리가 누구를 이용하냐면 얘네를 이용하는 거야. 대칭축. 그래서 이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내가 대칭축을 그었을 때, 대칭축이 만약에 1보다 큰 쪽에 있다면 두 근이 1보다 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보이는 대칭축이 1보다 왼쪽에 있으면 두 근이 1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 시리즈 있잖아. 두 근이 1보다 클 때 작을 때 시리즈는 사실 가장 핵심이 되는 키가 원래 누구예요? F1이에요. F1. F1이 무조건 뭐다? 양수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둘 다 오른쪽에 있거나 둘 다 왼쪽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다만 얘 같은 경우는 안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도 써야 되고, 판별식도 써야 되고, 그리고 얘네들이 크다 작다 같은 경우는 대칭축으로 위치를 잡아줘야 된다. 이게 이제 위에 쪽의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반대로 두 근 사이에 1이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딱 하나만 끝나거든요. F1이 누구다? 0보다 작다. 사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이번에는 X축을 조금 위쪽으로 그려서 제가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음수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음수였다. 그러면 이 참수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여기서 발생하는 이 첫 번째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한 근과 나머지 한 근은 무조건 뭐야? 하나는 1보다 작은 쪽이 있고 하나는 무조건 1보다 큰 쪽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잖아요. 지금 여기 F1은 무조건 뭐예요? 음수지. 그치? 근데 여기 보이는 이 이참수는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무조건 무한대로 가지 않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부호가 뭐로 바뀌어?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러면 얘가 음수인데 연속인데 음수, 양수면 사이값 정리에 의해 반드시 뭐야?
이 사이에 근이 하나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지? 마찬가지로 얘도 무한대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얘가 음수고요. 얘가 무한대로 가면 양수가 되는 값이 존재해. 그럼 이 사이에 무조건 근 하나 있을 거야, 그쵸?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1이라는 값이 음수가 돼버리면 그 값 기준으로 왼쪽에 하나 근, 오른쪽에 하나 근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판별식 따위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음수기만 하면 근 자동빵 보장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약간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최고창이 양수인 걸 한번 봤잖아요. 양수인 거. 그럼 만약에 음수면 어떻게 될까? 이거 다 일일이 외울 필요가 없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그냥 다시 만들 수 있거든요. 만약에 얘가 음수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두근이 1보다 클 때를 한번 생각해봐. 자, 음수면 어떻게 될까? 자, 그냥 이게 지웁니다. 이거 좀 이따 합시다. 자, 만약에 최고창이 음수잖아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두근이 1보다 클 때, 이걸 먼저 찍으면 어떡해? 자, 만약에 F1이 양수였다고 생각해봐. F1이 양수다. 그리고 최고창이 음수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F1이 양수면 여기 이렇게 함수값이 찍히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생기는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창이 만약에 음수다 이러면은 F1이 양수야 이러면 어떻게 돼? 반대로 두 근 사이에 누가 있다? 1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F1이 음수다. 말이 이렇게 헷갈리냐? F1이 음수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얘가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위로 볼록인 최고창이 음수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쪽에 이렇게 두 개 생길 거고 저쪽에 두 개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두근이 1보다 크다 혹은 두근이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F1이 누구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둘 다 1보다 크다 혹은 작다 이런 값이 결정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얘도 똑같죠. 얘가 위로 볼록인데 사실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게 안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쓱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교점이 안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는 이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점이 두 개가 생기면서 근이 발생할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둘 다 1보다 큰 쪽에 있을 수도 있지만 둘 다 1보다 작은 쪽에 있을 수 있다. 이걸 이렇게 우리가 갈라주는 게 대칭축이다. 그래서 대칭축의 위치에 따라서 둘 다 크다 작다가 판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일일이 다 해보면서 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상황들을 다 일일이 외우지 말자. 이걸 언제 다 외우냐라고 해서 우리는 뭘 하는 거야? 그냥 문제 풀 땐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이 친구가 뭐 1보다 커, 작아, 두 사이에 뭐가 있어 라고 하면 일단 누구를 그리자? 이 상황에 맞는 함수 그래프를 그리자. 그래서 그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놓고 함수값 확인하고 판별식 확인하고 대칭축 확인해서 식 만듭시다. 그리고 풀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야. 되시죠? 그래서 이런 근해 분리 문제는 저 상황을 모두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범위를 찾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 풀 때는 이 두 개를 제가 샘플로 가져온 건 이런 이유가 있어. 자, 봐봐.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건데 힌트만 주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풀어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두 근이 존재해요. 근데 범위가 되게 많죠. 되게 범위가 많은데 잘 보시면 이 근과 이 근 사이에 누가 있어? 1이 있잖아. 그럼 두 근 사이에 1이 있으면 사이에 뭐가 있으면? 1이 있으면 이건 뭐만 하면 끝나? 함수값만 하면 끝나. 판별식 자체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자, 두 번째 얘는 어때? 두 근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은 그 사이에 어떤 숫자 자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둘 다 크거나 1보다 다 작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누구도 해야 되고 함수값도 해야 되고 판별식도 해야 되고 대칭축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거는 그래프 그려보시고 식을 완성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준비됐을까요? 자, 해보세요. 한번 같이 해봐도 좋겠죠? 자, 나오신 분들은 좀 쉬고 계셔도 되고 그래도 그때 농담이고요. 그냥 한번 같이 한번 계산 한번 해볼 테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오늘 이거 제대로 연습하시는 게 좋겠죠. 사실 이거는 1학년 때도 연습시키면 되게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좀 뭐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이제 조금 질문 많이 하는 문제기는 한데 한번 천천히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오늘 뭐 극값을 갖는 개형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요 연산에서 답까지 가는 과정이 좀 여러분들한테는 험난해서 여기에 제가 조금 오늘 힘을 줘서 연습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자, 보시면 이랬습니다. 일단 이런 걸 이제 근의 분리라고 하죠. 근의 위치가 어떤 숫자보다 크다 작다 이런 거를 이제 옵션으로도 걸어주는 걸 근의 분리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얘를 함수로 만들고 요 그래프의 개형을 좀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좀 판단을 하자. 그럼 얘는 이제 얘를 fx라고 이렇게 두고요. 최고창이 음수니까 이제 위로 볼록인 형태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위로 볼록인 이 형태 그래프의 x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때 생기는 두근 알파 베타는 x축과구의 교점의 좌표인 알파 베타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되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위치를 잡아주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0 그리고 여기는 1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0이고 여기가 지금 1이고 이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지금 잘 보시면 위치에 두근 사이에 1이라는 값이 이렇게 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딱 깔끔하게 누구만 가지고 함수값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두근 사이에 어떤 숫자가 있으면 함수값만으로 판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1이라는 함수값을 넣게 되면 발생하는 이 F1이라는 거는 X축보다 어디 쪽에 있으니까 위쪽에 있으니까 얘가 양수면 되고요. 자, 그리고 0이라는 이 값은 이 X축 아래쪽의 값이랑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F0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만 연립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0과 1 사이의 알파는 무조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1보다 큰 쪽에서 무조건 베타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F1은 식으로 적어보면 여기다가 이제 1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게 마이너스 3 더하기 2a 제곱 빼기 a가 되니까 요게 이제 0보다 크다를 푸시면 되는 건데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죠? 2a 제곱 마이너스 a 빼기 3이니까 2a, a, 3, 1 마이너스 플러스 5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거고 또는 2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F0은 음수여야 되니까 F0 이렇게 잡아주시면 0 집어넣으면 그냥 마이너스 a죠. 그럼 마이너스 a가 음수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a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얘도 만족하면서 동시에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연립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0보다 큰 것 중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건 없으니까 이건 빼시면 되고요. 0보다 큰 것 중에서 2분의 3보다 큰 거는 공통 범위가 2분의 3이다 해서 이제 연립하면 2분의 3이에요.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거 이제 근의 분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의 두근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여기서 이제 다른 두근이라고 좀 할 거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가 오늘 푸는 건 다 다른 두근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른 두근하고 좀 등호반 차이가 있을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똑같습니다. 근의 위치가 어떤 숫자에 분리가 되어야 하고 이럴 때는 얘를 fx라고 두고 여기서 누구 그래프? 그치, 함수 그래프 이용하셔서 상황을 좀 보자. 그럼 여기는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fx 그려주시면 되고요. 여기가 x축, fx. 그리고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게 이제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한 근은 1보다 작은 이런 상황이니까 이 경우는 두 근 사이에 숫자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식으로 작성을 해줄 때는 함수값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판별식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대칭축도 하셔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함수값부터 찍어보면 마이너스 1이랑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 둘 다 위쪽에 있으니까 f-1도 0보다 크다. 그리고 f1도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찍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판별식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은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d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칭축까지 마지막에 찍어주시면 대칭축은 여기가 대칭축이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그러니까 대칭축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연립하시면 A의 범위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요. f-1이 0보다 크다 하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2a 플러스 a-1이 되고요. 자,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a는 2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자, f1이 0보다 크다는 1 대입하시면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2 그리고 여기는 2a이고 a니까 3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럼 3a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면 되겠죠. 자, 그리고 판별식 써보시면 이런 거 이제 짝수로 써면 더 편하겠죠. 반으로 나눠서 제곱하시고 빼기 너랑 너를 곱합니다. 그럼 여기는 3에 a-1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a제곱 빼기 3a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 풀 때 약간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인수분해 안 될 때는요. 보통 이럴 때 판별식을 많이 쓰시거나 근해 공식을 쓰시는데 그것보다는 표준형으로 가시는 게 계산으로나 분석하기로나 훨씬 편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 같은 경우는 a제곱의 마이너스 3a에 표준형으로 바꾸면 2분의 3을 제곱해서 4분의 9가 필요하고 빼기 4분의 9 더하기 3 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4분의 3이 돼요. 맞죠? 그럼 얘는 어떤 식이냐면 함수로 보자면 아래로 볼록한데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최소값으로 누굴 갖는? 4분의 3을 갖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0보다 다 크죠? 뭔지 되지? 얘는 무조건 누구보다? X축보다 다 위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왜냐면 제일 작은 게 4분의 3이니까. 그러면 얘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건 전체 다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해? 해가 모든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거 잠깐 좀 나 이상하다. 자, 이거 약간 이거 정리 잘 해놔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틀린 친구도 많은데 자, 하나 한번 해볼까? 자, 다시 여러분들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약간 계산 쉬운 걸로 하자. 이거랑 뭐 이런 거 두 개로 한번 해볼까? 요 두 가지 인수분해 안 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 풀 때 제가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 테니까 다시 한번 요 두 개 가지고 답 내는 거 보시고 이걸 한번 다시 봐봐. 이게 이제 부등식을 풀다 보면 선생님들이 심술나서 인수분해 안 되는 부등식을 중간에 낑길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막 근육을 쓰고 머리가 좀 아프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반드시 표준형으로 바꿔서 처리를 해주시면 굉장히 깔끔하고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봐봐. 무슨 소리냐면 얘 같은 경우는 표준형으로 바꾸려면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해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3이라고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2,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을 하면 2, 마이너스 3 여기가 이제 꼭지점인 거고 아래로 볼록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맞죠? 그러면 이 함수 그래프가 누구보다? x축보다 어디 쪽에 있을 때? 아래쪽에 있을 때 x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니까 이게 x축이잖아요. 이게 이차함수고 그럼 얘가 아래쪽에 있을 때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요 사이의 범위를 구해라. 이게 문제라고. 맞죠? 그러면 여기 보이는 얘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는 너와 너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 값이 얼마냐라는 거거든? 이거 어떻게 구하냐? 하면 얘는 얘가 0이 될 때예요. 그죠? 그럼 넘기세요. 그럼 얘는 3이 x-2의 제곱이 될 때죠. 그럼 여기서 루트를 씌우세요. 그럼 x-2는 뭐가 돼요? 풀마 루트 3이 됩니다. 즉 x는 2 플러스 루트 3이랑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x는 여기 사이에요. 이렇게 해가 나오는 거야. 어렵지 않죠? 사실 이게 근해 공식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냥 이렇게 해버리시면 사실 계산도 편하고 분석도 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안 될 때는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렇게 이제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한번 똑같이 표준형으로 해보면 플러스 4 마이너스 4 그러면 얘는 뭐야? x-2의 제곱 플러스 3입니다. 자, 이것도 그래프로 그려보시면 x축, y축에서 2, 3을 꼭지점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인 이런 함수가 된단 말이죠. 그럼 얘는 그냥 바로 나오죠. 이 친구가 x축보다 위쪽에 있을 때가 언제냐? x축보다 위쪽에 있을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항상 위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해가 뭐가 돼? 모든 실수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봐봐.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판별식을 푸는데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그걸 써봤더니 a제곱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가 안 됐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부등식이 나왔다라는 거야. 2차 부등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표준형으로 바꿔서 상황을 해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표준형으로 바꾼다는 건 얘를 완전제곱 형태로 바꾸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얘는 2차 함수처럼 봤을 때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3, 4분의 3인 하늘에 붕 떠있는 이런 2차 함수가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여기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쪽에 있을 때가 언제니? x축보다 위쪽에 있을 때가 언제니? 하면 뭐라고 하면 돼? 항상이야. 그래서 모든 실수 이렇게 답이 되는 거야. 됐죠? 자, 이제 마지막 대칭축. 자, 그럼 이렇게 했고요. 그럼 이건 모든 실수니까 뭐 사실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였고 자, 그럼 마지막 대칭축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대칭축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도 되지만 공식이 있죠. 대칭축은 우리 요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붙여서 여기다 몇 배 해주고 2배 해주고 여기다가 누구 써서 2a 써서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게 대칭축의 공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2배 마이너스 너의 2배 그리고 요거 그대로 이렇게 올려주면 되고요. 그럼 요거 계산해 주면 이게 마이너스 3분의 2거든요. 그러니까 대칭축은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근데 걔가 지금 현재 상황에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럼 양쪽에 마이너스 3을 곱해주시면 a는 얘는 이쪽으로 곱해져서 마이너스 3 그리고 얘는 반대로 곱해져서 3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값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a는 2보다 작아야 되고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커야 되고요. 모든 실수도 만족을 하면서 얘까지 만족하는 이 값을 다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붙여볼까? 이렇게 두 개 붙이면 어떻게 돼요? 얘는 a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 누구보다는 2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개 붙이면 그럼 그 친구랑 얘랑 붙여서 또 공통 범위를 만족하는 걸 찾으면 마이너스 3보다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더 크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2까지 2보다는 3이 좀 더 크니까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 보이는 이 노란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모든 실수는 합치면 당연히 얘가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너다 이러면서 A 범위가 완성이 돼. 근데 이거 설명하면서도 참 이게 계산이 덜어서 그렇지 사실 여러분들 많이 했을 거거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잠깐 펴볼까요? 53페이지 잠깐 봐보세요. 52. 요거 문제 프린트 52, 53. 자, 177번, 그 예제 19번 한번 잠깐 보세요. 자, 예제 19번에 177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요거 1번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있고요. 3차 함수인데 ax 세제곱에 더하기 6x 제곱에 15-3ax에 플러스 1인데 얘가 극값을 가져야 돼. 자, 이렇게 준 겁니다. 3차 함수인데 극값을 가져야 돼. 이렇게 준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fx에서 3차 함수면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직 우리가 다 분류를 하진 않았지만 이 친구의 도함수인 f'x는 반드시 3차를 미분해서 몇 차가 된다는 걸 알아요? 2차가 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2차 함수를 써보면 얘는 3ax 제곱 플러스 12x 그리고 플러스 15 빼기 3a다 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도함수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3차가 극값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어떻게 해야 얘가 극값을 가질까를 도함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몇 차기 때문에 2차기 때문에 사실 극값을 만드는 그 0이 되는 지점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서 이렇게 알파 베타로 결정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이니까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허근을 가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면 알파 베타에서 얘는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그리고 베타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여기는 극대가 될 거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여기는 극소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런 경우는 극대도 있고 극소도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중근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허근을 가져버리면 얘 같은 경우는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극값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하나는 극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극값을 가지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돼요? 이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려면 얘는 그 친구를 미분한 이 2차 함수식에서, 즉 도함수식에서 지금처럼 어떤 근을 가져야 돼?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려면 이걸 0되게 하는 값이 두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우리는 뭐 가지고? 판별식 가지고 0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되시죠? 이게 3차 함수에서의 극값 조건을 푸는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줬다고 생각을 해봐. 그 바로 다음 문제 예제 20번 한번 봐봐요. 예제 20번. 예제 20번. 그 예제 20번 바로 뒤쪽에 180번에 1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fx가 있는데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ax라는 3차식이 있어요. 그런데 얘가 0과 1 사이에서는 극소, x가 1보다 클 때는 극대값을 가지게 하는 a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줬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3차식을 준 거죠. 이렇게 보이는 3차식이 있는데 이 3차 함수가 0과 1 사이에서 극소값을 가지고 1보다 큰 쪽에서 극대값을 가지게 하는 a를 구해라 이렇게 준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fx가 3차기는 하지만 어쨌든 얘를 극값을 찾으려면 이 친구의 누구? 미분한 도함수가 좀 필요할 거고, 그래서 그 식을 지금 이렇게 미분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얘네들의 극값이 발생하는 지역이 그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역이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얘는 그게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극값이 발생하는 곳이 0과 1 사이에, 그리고 1보다 큰 쪽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범위까지 제약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저 상황을 만족하게 하는 A값을 구하려면 결국에는 어떻게 봐야 돼? 여기 보이는 도함수의 2차 방정식의 근이 저 숫자들로 분리가 돼야 되는, 즉 근의 분리 문제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근의 분리 문제를 풀 때는 누구를 그리고? 함수 그래프로 상황을 그리고 그 조건에 맞게 함수값 대입해서 계산을 완료하면 된다. 이런 느낌인가.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마지막 그 바로 밑에 예제 20번에 2번도 해드릴게요. 자, 예제 20번에 2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답은 지워도 되겠지? 자, 이제 약간 대충 느낌 오시죠? 얘는 어떻게 돼 있어? fx가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x인데 얘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극대값, 극소값 모두 가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여기 보이는 이 아이의 극대, 극소가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으려면 이걸 fx에서 보지 않고 이 친구를 미분한 도함수, 즉 2차 방정식에서 볼 거고, 극대, 극소가 존재하려면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근이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게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근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이 위치에서 분리돼서 또 존재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근의 분리로 푸셔야 되고, 그럼 근의 분리를 풀 때는 함수 그래프 그리셔서 여기서는 함수값 대칭축 판별식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52쪽, 53쪽 문제를 다 풀어보도록 하죠. 시작! 자, 이거는 사실 좀 개별적으로 격차가 날 수 있어요. 여기 막 1학년 때 사실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여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자, 하나 더 하고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하시고 이제 우리 그래프 개형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이구야. 자, 계산 한번 좀 이따 시간 좀 더 드릴 테니까 오늘은 요거 제대로 한번 정리하시면 아마 굉장히 좀 앞으로 요 유형 나왔을 때 그래도 조금 괜찮으실 것 같고. 자, 아까 제가 문제 사실 3개 적어놨었는데 그 중에 남은 하나도 한번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 더 해보죠. 이것도 사실 계산이 문제예요. 계산이.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계산이 조금 빡셉니다. 자, 3차 방정식 근판별. 근판별. 제가 이건 한번 좀 샘플 잡아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푸는 거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따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2차 방정식처럼 3차 방정식도 근을 판별하는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잠깐만 약간 우리 오랜만이니까 한번 간단하게만 좀 개념을 좀 정리를 하고 가보도록 할 테니까 오래 안 걸리니까 그래도 잠깐만 한번 따라와 봐봐. 여러분들 왜 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기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x-1, x-2 이렇게 되면서 두 근이 1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판별식을 쓰면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3차 방정식일 때 예를 들어서 x-1, x-2, x-3은 0이다 라고 깔끔하게 딱 인수분해가 되면 이런 3차 방정식은 근이 1, 2, 3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해? 서로 다른 세실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x-1에 x-2의 제곱은 0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얘는 한실근과 이 두 개가 있으니까 한실근과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3차 방정식의 근 중에서 3중근을 갖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도 우리는 통틀어서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 하나는 허근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두 허근을. 그러니까 여기서 1이라는 실근을 갖고 여기서는 두 허근을 가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차 방정식의 근을 좀 분류를 해보면 지금처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기도 하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처럼 한 실근과 중근을 갖기도 하고, 한 실근, 중근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기도 한다. 한 실근, 두 허근을 갖기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이 세 개를 다 분류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만 할 줄 아시면 돼요. 다른 거 몰라도 됩니다. 이거 하나만 딱 분류해내실 수만 있으면, 사실 이거 구하고 나머지 구하고, 이거는 그냥 얘 구한 다음에 반대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뭐만 할 줄 알면 돼? 요거 근 판별할 줄만 알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계산하는 거는 얘로 다 끝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얘로 제가 샘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준 거예요. 여기에 3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죠? 여기 보이는 3차 방정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처럼 근을 좀 분류를 해줄 건데, 얘는 서로 다른 세시근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게 A 값에 따라서 진짜 서로 다른 세시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게 하는 A의 범위를 한번 구해봐라,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3차 방정식 근을 판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판별식으로 바로 꼬가 아니라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인수분해를 해요. 인수분해. 그러니까 이 친구를 묶어요. 얘 같은 경우는 공통인수로 4x가 딱 들어있으니까 4x로 묶어줍니다.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인수분해를 하면 여기는 몇 차식이 되냐면 1차식이 되고요. 여기는 몇 차식이 되냐면 2차식이 되는 거예요. 2차. 그럼 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차식은요, x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0이라는 실근이 하나 나왔죠? 실근 하나가 나왔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머지 두 근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나머지 두 근은 어디서 나올 거냐면 저기 보이는 저 2차식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x제곱 빼기 3x 플러스 a는 0으로 만드는 이 x값 두 개가 사실은 여기서의 두 근이 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되시죠? 그럼 여기에 있는 두 근이 어떻게 돼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보이는 2차 방정식에서 뭐 하면 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주면 된다고요. 그쵸?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틀리죠. 다 여기까지 하고 실수해서 틀린다고. 여기에는 하나 좀 신경 써줘야 될 게 하나 더 있어. 그게 뭐게요? 도현이 또 지금 생각난 거야? 우리 딱 보면서 이렇게 마스크로 이게 대답한 거 아니에요? 이게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맞아요, 그거요. 오, 이거 좀 훌륭해. 만약에 혹시라도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서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어쨌든 여기 근이 두 개란 얘기니까 1, 2 이렇게 두 실근일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 2, 3 이렇게 두 실근일 수도 있는데, 여기가 또 어떻게 두 실근일 수도 있냐면 0, 3 이렇게 두 실근일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이 근 중에 하나가 누구랑 똑같아져 버리면, 0이랑 똑같아져 버리면 다시 서로 다른 세시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오면 안 돼? 0이 오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누가 오면 안 돼? 0이 오면 안 된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럼 이거 식을 어떻게 쓸까? 0이 오면 안 돼를. 여기에는 0이 오면 안 돼. 그럼 막 말해? 얘한테? 야, 0 안 돼? 오지 마.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뭔가 식으로 우리가 그걸 제한을 걸어야 된다고. 이 자리에는 0이 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럼 거꾸로 해봐. 여기에 0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돼? 근 하나가 0입니다. 이런 뜻이잖아. 그럼 근이 0이라는 얘기는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0이 올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0을 대입하면 성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한 조건으로는 0을 대입하면 뭐가 안 된다? 성립하면 안 된다. 이렇게 두 개가 붙는 거야. 됐을까요? 제가 문제 답 한번 내볼게요. 일단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계산해 보시면, 여기서 판별식을 쓰면 판별식은 9-4a 이렇게 될 거고,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요.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9보다 커야 되고요. a는 누구보다 작다? 4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거고. 자, 두 번째는 0 대입하면 0이 아니다는 여기다가 이제 0을 대입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너도 0이 되고 너도 0이 되고 a라는 값이 나옵니다. 0을 대입한 식은 어떻게 돼요? 0 더하기 0 더하기 a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값이 0이면 여기에 근이 0이 있다 이런 얘기니까 a는 절대로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연립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답을 한번 내실 때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지금 이렇게 a 수직선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는
4분의 9보다 작으면 되거든요, a가.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누가 잠깐 안 됨? 0이 잠깐 안 돼요. 여기서 잠깐 끊어줘야 돼. 그래서 답은 여기 0에서 잠깐 들렸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시면 되는 거라서 C의 답은 A가 0보다 작고 또는 0부터 어디까지? 4분의 9까지.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게 되는 게 최종적인 답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틀려요, 이것도. 이 0을 놓쳐서 틀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한 번 더 보시고 이해되셨으면 사실 혼자 하셔도 되지만 한 번 더 연습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볼까? 이거 말고 식을 좀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되게 하는 A의 범위를 구해라. 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여기에는 3차 방정식이 있고요. 그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게 하는 A의 범위를 구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3차 방정식의 근을 판정하라는 얘기고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얘를 인수분해하려고 딱 보니까 아까는 그냥 깔끔하게 공통인수로 묶였거든요. 근데 얘는 보니까 깔끔하게 공통인수로 묶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여기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뭐 문자가 있는데 어떻게 인수분해하지? 하고 보면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대입해서 0 되는 거 찾으셔서 조립제법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되나 싶기는 한데 사실 여기 A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거든요. X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넣어보면 이 값이 마이너스 4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1 되면 마이너스 4A 그리고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 4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4A가 되면서 0이 되는 애가 깔끔하게 딱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이 되네 하면은 그걸 가지고서 조립제법을 그대로 가주시면 되고요. 얘는 여기다가 4 여기는 0 쓰셔야 돼요. X제곱 개수 없으니까 0 이거 챙겨주시고 그 다음 게 전개해서 4A 빼기 4가 되고 그 다음에 4A다 이렇게 이제 해서 개수를 써주신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썩 올려주시면 여기는 4가 그대로 떨어지고요. 곱해서 올라가고요. 더해서 내려오고요. 곱해서 올라가고요. 더해서 내려오고요. 곱해서 올라가서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즉 인수분해를 해보면 마이너스 1 넣어서 0 됐기 때문에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요.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얘네 같은 경우는 4로 묶어줘도 괜찮겠죠? 4로 이렇게 그냥 묶어버립시다. 그럼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라는 값이 되고 는 0이다. 라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요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다를 풀기 위해서 먼저 인수분해를 했고요. 얘는 그 인수분해를 한 결과 이렇게 나왔다까지 온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할 거냐? 얘 가지고 이제 근을 판정해 주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야? 여기 보이는 이 1차식에서는 실근으로 누굴 가지고 있다?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이는 2차 방정식에서 근이 몇 개 나올 거다? 2개가 나올 거다. 그럼 서로 다른 세실근이 되려면 일단 여기 두 개의 근이 달라야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이걸 하나 써주실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 이 두 근은 어떤 근이든 올 수 있는데 혹시라도 그 근 중에 하나가 누가 와버리면 마이너스 1이 와버리면 또 중근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오면 안 된다는 그걸 식으로는 어떻게 쓴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뭐가 안 돼요? 0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러면 계산 한번 다시 한 번만 해봅시다. 자, 판별식 써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판별식 계산이 마이너스 1의 제곱, 즉 1 빼기 4a 이렇게 들어가서 요게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a는 4분의 1보다 작아요. 이런 식이 하나 나올 거고 두 번째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식을 적어보시면 1 플러스 1 더하기 a라는 식이 되죠. 이게 누구냐면 2 플러스 a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2 플러스 a가 누구면 안 된다? 0이면 안 된다. 따라서 a는 누구야? 마이너스 2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개의 답을 합쳐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가 a축이라고 했을 때 파란색은 4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쭉 가다가 중간에 누구에서 끊기냐면 마이너스 2에서 끊기는 거죠. 그러니까 해는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된다. 제대로 쓰시면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또는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4분의 1까지다. 이렇게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됐을까? 자,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이거 다 풀 수 있어요. 됐어? 자, 이게 계산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딱 얹고 넘어가도록 할게. 여러분들 봐봐요. 자, 우리가 뭘 볼 거냐면 4차 함수를 볼 거야. 4차 함수. 4차. 자, 4차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4차 함수를 그래프를 볼 건데 이 4차 함수 그래프를 보기 위해서 이 친구를 미분했어. 즉 도함수를 봤다고 쳐봐. 오케이? 그럼 도함수는 몇 차? 3차예요. 그쵸? 그럼 3차가 된답니다. 자, 근데 이 3차식에서 우리가 이제 극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 3차식이 사실 x축과 만나는 교점으로 분류를 해보잖아요. 그럼 종류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어떻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짐. 두 번째, 한실근과 중근을 가짐. 세 번째, 한실근과 두 허근을 가짐. 이렇게 세 가지예요. 뭐 삼중근도 있긴 한데 뭐 그건 얘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극값을 조사한다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잖아. 그럼 이 친구의 극값을 조사한다는 건 결국엔 이 친구의 누굴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부호를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부호가 바뀌는 지점만 잘 쳐다보면 되는데 서로 다른 세식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서 극소, 극대, 극소를 다 가지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나머지 이 두 상황 보세요. 한실근과 중근이거나 한실근과 두 허근이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기는 하는데 0 찍고 다시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는 극값이 누구밖에 없어? 극소만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누구만 있어? 극소만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4차 함수 그래프가 극소값도 있었으면 좋겠고 극대값도 있었으면 좋겠거든? 하면 무슨 얘기야? 여기 보이는 4차 함수 fx가 극대, 극소값 다 있었으면 좋겠거든?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친구를 미분한 식의 3차식에서 서로 다른 세식은 가졌으면 좋겠거든? 이 얘기랑 똑같은 거라고.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 4차 함수 fx가 극소값만 있었으면 좋겠거든? 이건 무슨 말이야? 한실근과 중근을 갖거나 한실근과 두어근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얘기라고.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야. 얘들아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물어봤다고. 지금 fx라는 식이 있어. 지금 이제 갑자기 예제 21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fx라는 식이 있는데 얘가 x 4제곱 빼기 4x 세제곱 플러스 2ax 제곱이야. 자, 이렇게 생긴 4참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극대값이 없었으면 좋겠대. 그냥 일단 극대극소 다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로 해볼까요? 극대값이 있었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게 하는 A의 범위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쳐봐. 그럼 여기 보이는 이 4참수는 미분하면 뭐가 돼요? 미분하면 3참수가 된다는 거지. 3참수가. 그러면 이 3참수가 어떻게 돼야 극대값이 생길까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본 것은 미분에서 3참수가 이렇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만 뭘 갖는다? 여기서 극대값을 갖는다는 거야. 극소값, 극대값 다 있는 건 서로 다른 세실근이고 나머지 얘만 있는 거는 극소값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극대값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얘기는 여기 보이는 3차식에서 뭐였으면 좋겠다?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지. 됐죠? 그럼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식을 뭐 한다? 인수분해한다. 그럼 인수분해를 하시고 일단은 1차식에서 나오는 근을 찾아주시고요. 나머지 2차식에서는 서로 다른 실근이 되게끔 판별식 잡아주시는데 여기서 누구 주의해야 된다? 이 친구 자리에 0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0을 대입한 것은 절대 성립하면 안 된다까지 정리해 주시면 끝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극소만 가지는 문제로 바뀌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문제를 하나 더 줬어. 이게 이제 이해가 됐다고 하면 첫 번째는 극대값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두 번째는 이번에는 극대가 없고 극소만 존재하게 하는 A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줄 수도 있거든. 그럼 이때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 보이는 4차 함수가 누구만 있으려면 극소만 있으려면 이 친구를 미분한 이 3차식에서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에서 어떻게 돼야 극소만 있냐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한실근과 중근을 갖거나 한실근과 두 허근을 가지면 뭐만 있다? 극소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지? 이거 또 공식 외워야 되나?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이걸 구해서 이것의 반대 이렇게 구하면 돼. 됐어요? 무슨 말인지 돼? 그러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뭐야? 극소만 갖는 거잖아. 이거의 6건이라고 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극소만 구하게 하는 A를 구해라 라고 하잖아? 그럼 아까 구한 답 어디 갔지? 아까 구한 거? 요거 답이 지금 1번 답이거든요. 1번 극대값 있었으면 좋겠다. 답이 이거란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극소만 하는 A를 구해라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 이 답에 누구를 구하면 된다? 반대를 구하면 돼요. 그럼 반대는 어떻게 하면 돼? 아까 없었던 거 데리고 오면 돼. 아까 0이 없었거든요. 0이 없었으니까 이때는 A에다 누구 넣어주고 0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4분의 9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 또는 A는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아까 답의 반대를 구하면 극소만 갖게 하는 A가 완성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극대극소 다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뭐 하면 돼? 서로 다른 세실근으로 값을 계산하시면 되고 그러면 극소만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도 뭐라고 하면 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구하시면 돼. 대신에 그거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한다? 반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된다는 거야. 약간 무슨 말인지 돼요? 자, 그 바로 오른쪽에 185번 식만 세우고 갈게요. 이거 뭐 계산 안 할 거니까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185번도 한번 보세요. 그 오른쪽에 똑같은 얘기니까. 자, fx x 4제곱 플러스 2a-1에 x제곱 플러스 4ax. 자, 여기 이렇게 4차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즉 누구만? 극소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준 거죠. 그럼 이 4차 함수가 극소만 갖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디에서? 도함수에서 분석을 할 거다. 도함수에서 어떻게 돼야 얘가 극소만 갖는지를 생각하면 되고 그럼 어떻게 돼야 극소만 갖냐면 이렇게 돼야 극소만 갖는다. 한실근과 중근을 갖거나 한실근과 또 허근을 가지면 우리는 저렇게 극대 없이 극소만 간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저걸 계산할 땐 그게 아니라 누구로 그냥 일단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로 푼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풀기 위해서 뭘 했고 인수분해를 했고 그래서 1차식, 2차식으로 인수분해함.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이는 근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보이는 근은 2개가 나오는데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계산한 거고 그리고 이 자리에 마이너스 1은 오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해서 0이 아니다까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답을 낸 게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마이너스 2와 4분의 1이다 라고 한 거고 이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조건인데 난 서로 다른 세실근 말고 나머지를 찾고 싶은 거니까 답은 요거에서 나머지 누구? A에서 마이너스 2가 빠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2라고 써주시고 또는 4분의 1보다 작은 것까지 됐다면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즉 A는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됩니다. 끝났어요. 자, 54쪽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도는 54까지만 할게요. 최대치수나 이런 거는 되게 부가적인 거라서 별로 안 어렵거든요. 오늘 그냥 깔끔하게 여기까지만 딱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